안녕하세요. 사주 테라피 현암 김호진입니다. 이슈 여기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근 e스포츠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김대호 감독과 조규남 대표의 사주를 풀이해서 현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두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김대호 감독의 사주를 보게 된 이유는요, 사실 저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e스포츠 그 팬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사주 테라피 편집자하고 이사님이 롤이라는 게임을 매우 좋아한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근데 e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특별히 이 김대호 감독과 조규남 대표 사이에 어떤 관계를 사주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저한테 특별히 이 부탁을 했습니다. 김대호 감독은 어렸을 때 좀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이 스포츠계에서 밑바닥부터 이렇게 쭉 해서 최정상까지 훌륭하게 팀을 잘 이끌어 왔는데 현재 대표와의 불화로 인해서 해고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김대호 감독의 생년월일을 나무위키에 기재된 걸 가지고 바탕으로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호 감독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990년 7월 7일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력 1970년 7월 7일로 보고요. 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 없이 월, 일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0살이고요. 경호생 말띠, 그 다음에 임오월 계유일주입니다. 이 계유일주의 특성은요, 이분이 e스포츠 선수라는 게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계유라는 일주에서 나옵니다. 이 계유일주는요, 유라는 글자가 편인인데, 편인을 이렇게 깔아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체능, 음악, 미술, 스포츠, 아트, 아니면 특수한 어떤 분야. 그런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는 미쳐서 일을 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 사주는 누가 뭘 해라고 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쪽에 죽기 살기로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고등학교를 게임 쪽으로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길이다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평생 쭉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선수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의 사주를 쭉 이렇게 나무위키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프로 선수가 맞지 않은 이유를 이분이 한 글을 나무위키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난 아직 마인드가 너무 어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나이 먹으면 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해야 돼. 근데 난 내가 싫은 건 절대 못 하겠어. 너무 철이 없는 거지. 롤 챔피언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이게 계유일주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되면은 집중이 되고 깊이 연구하게 되고 죽기 살기로 하게 되죠. 그게 이런 사주의 특성이고 김대호 감독의 특성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데 심취한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을 고려를 안 하는 수가 있어요. 네,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사실 성공합니다. 자기의 주관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밀고 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특히. 그러니까 남이 누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거는 못 견뎌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주관을 가지고 자기를 쭉 하면은 물론 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성공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올해가 2019년입니다. 2019년이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9월 달이고, 지금 현재가 10월이죠.
그런데 이제 대운이 이분은 21살에서 30살까지의 대운이 을류라는 운이 지금 현재 놓여 있습니다. 올해가 30살이니까 을류운의 마지막 해거든요, 올해가. 근데 을류운이라는 것은 식신의 편인이라는 운인데 이런 운은 사실 도식운이라고 그래서요. 썩 좋은 운으로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에서는 무슨 일을 하다가 막판에 가서 뭔가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이런 도식운에서는. 그래서 이런 운에서는 뜻대로 뭔가 잘 되지는 않지만 이런 운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를 한다든가 실력을 쌓는다든가 내공을 쌓는다든가 그래서 다음 운을 준비하기는 괜찮은 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운은 이런 특수한 그러니까 이 게임 같은 것도 포함되는 운입니다. 게임, 연기자 뭐 이런 쪽에 연애, 아트 이런 쪽으로는 인기가 있는 운으로 또 해석을 해요. 이 운이.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큰 득실은 약하죠. 이럴 때 그런 인기를 끌고 이름은 알릴 수 있으나 실속은 부족한 운으로 봅니다. 근데 그 다음 운이 31살 운인데 31살 운이 병술운이라고 그래요. 병술운은 정제정관이라고 합니다. 이 운을 십신으로 해석하면 정제정관인데 이 바를 정자가 들어간 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일단 바르다는 뜻이죠. 정제는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 정관은 타이틀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31살 운은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라고 그러죠. 이런 운이 평생 안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30대에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는 보통 30대 되면 자리를 잡아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그리고 사주에 있는 오화, 말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오, 임오라는 오라는 글자하고 술이라는 글자가 합의돼서 불로 변하는데 이분한테는 불이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31에서 40세가 큰 돈을 버는 운으로 봅니다. 저는. 자, 그래도 뒤에 운은 괜찮은 거죠, 일단은. 그런데 현재 벌어지는 거는 올해 2019년이 기해년인데 이런 해는 역마살이 들어와가지고요. 변동 변화가 생겨요. 이동 변화 이런 게 생기는 해라고 보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9월 달에 보니까 9월 26일 날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러면 9월이 개유월인데 이게 비견의 편인이라는 달은 동료, 사람, 이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과 동료, 남자로 인해서 오는 뭐 갈등,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게 생겨요. 이런 달에. 그러니까 9월 달에 어떤 예기치 않은 문서상의 일 이런 것도 생기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이 해고 끝나버렸다는 것은 이 비견 편인의 운. 그다음 10월 달은요. 지금 10월 달은 갑술월인데 이런 날은 상관정관의 운은 구설수가 생기는 날입니다. 말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죠. 현재. 그렇지만 이 기운은 본인한테는 그렇게 나쁜 걸로는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술이라는 글자가 사주에 이 술은 이 김대호 감독한테는 돈 창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5억 술이 합쳐서 돈으로 벌어지는 운이기 때문에 구설은 생기겠지만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나쁘게 안 봅니다. 저는.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만 10월 달에 구설수는 생기는 거는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건 생기는 거죠. 그리고 11월이 되면서 뭔가 좀 가라앉고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이제 경자년이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이라는 글자는 이 문서로 들어오는 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 같은 거를 맺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 자체가 좋은 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분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운으로 흐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개인 프리랜서로 갈 거냐, 조직에 들어가서 일할 거냐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정관이라는 기운이 들어올 때는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걸로 저는 예측을 해요. 아니면은요, 이런 경우도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차릴 수도 있죠. 본인이 매니지먼트 회사를 차려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또 봅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개인 혼자 이렇게 프리랜서로 움직이는 건 아닐 것이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지 조직을 만들든지 이렇게 될 걸로 봐요. 그리고 돈도 좀 버는 거죠. 그는 네. 그 질문이 있는데 12월 달을 12월 달은요, 올해 12월이죠. 올해 12월은 병자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달은, 돈이 들어오지만 돈이 또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전 지출은 좀 많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달, 돈은 들어오는 달, 이렇게 보죠. 아주 문제가 되는 달은 아니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그 17년도랑 네. 17년도에 입단을 했는데 그리고 17년도랑 18년도 운세도 간단하게 듣고 싶어요. 17년은요, 이런 해입니다. 정유년인데, 2017년 정유년은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해. 그러니까 뭔가 골치 아픈 일이 있었지만 2017년은 그게 해결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쁜 해로는 안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2017년에 아마 감독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2018년이 굉장히 좋은 해입니다. 2018년이 무술년인데, 무술년은 괴강살이라고도 하면서요, 괴강살은 좋을 때는 아주 좋고 나쁠 때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데, 김대호 감독한테는 정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뚜렷하게 만들 수 있고, 정관이면 타이틀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술이라는 게 돈 창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돈도 되는 해. 그래서 작년은 괜찮은 해로 봅니다. 2018년은. 그런데 올해 와서는 기해라는 날은 작년만큼은 안 좋은 해입니다. 이 해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아마도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지금 내년 되면 대운이 바뀌잖아요. 내년이. 31가 대운이 바뀌는데 대운이 바뀌기 전후에서는요. 꼭 보면은 대부분 환경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올해가 역마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이동 환경에 변화가 생기는 기운이 있는 해죠. 그게 이제 이런 일로 터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대호 감독의 입장에서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떤 이유로 나왔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본인의 진로로 볼 때는 차라리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조규남 대표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49 돼지띠입니다. 신해생. 그 다음에 병신월이고 경인시죠.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인일주의 특성은요 이렇습니다. 일단 경이라는 글자에다가 월시에 신이 있으면 이제 록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하고 기질이 있긴 있는 분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 편제를 깔아놓은 분들은요 돈 냄새를 잘 맡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인 개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주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연하고 월이 이 경병충, 인신충이 돼 있는 분들은 변화가 많아요. 특히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일찍 떨어져서 산다든가, 그다음 많이 돌아다닌다든가, 자리가 안정이 안 되고 변화무쌍함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은요 의외로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약하고 자기 주관보다는 마음이 약한 분들은 이 귀에 얇은 경우가 있어요. 남의 얘기 듣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런 것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죠. 운을 보면은요,
올해가 49인데 작년이 대운이 바뀌었거든요. 48세가 되면서 2018년에. 그런데 38세에서 47세 이런 운들이 저는 썩 좋은 운으로는 안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식신편에 있는 운이 들어온 게 묘하게 그 김대호 감독하고 운은 비슷하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e스포츠라든가 이런 쪽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그래도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2018년 작년이 무술년이 편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상당히 심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판단 미스 같은 게 작년에 생길 수 있는 해라고 봐요. 작년에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올해 운이 바뀌면서 좋은 쪽으로 환경이 좀 바뀐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월운을 이렇게 보니까 9월 달에 개유월이거든요, 이분이. 개유월인데, 이분한테는 상관겁재라는 운이 들어옵니다. 이런 상관겁재 운에 들어올 때는 항상 내가 이 고객들한테 조심시키는 게 이런 달에는 말조심, 즉흥적인 결정,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본인이 전부 다 피드백 들어가지고 손해봐요. 부메랑으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운에 들어오면은 항상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달을 가보면은 그 달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대호 감독하고 조규남 대표가 9월 달이 둘 다 안 좋았던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달에 뭔가 극한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알고 좀 조심했더라면 두 분이 뭐 좀 잘 갔을 텐데 이렇게 안 좋은 운이 서로 부딪힐 때 되면 항상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쨌든 뭐 10월 달이 되면서 뭔가 골치 아픈 일이 그래도 정리가 되는 국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정리가 되겠죠, 형태가. 그런데 지금 48세에서 57세의 신묘운이라는 운이 이런 운에는 조규남 대표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겁재정제라는 운이 들어올 때는 이런 운에서는 금전지출, 손해 이런 게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런 운에서는 사업을 막 전개를 하다가는 잘못되면 금전 손실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년이 경자년인데 내년에는 이게 이제 그 경자년 같은 경우는 상관운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구설이라든가 이렇게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게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 이런 여파가 내년까지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2021년 되면은 이때부터 뭔가 좀 다시 정비가 돼서 2022, 23 이런 해는 상당히 금전적인 건 좋아요. 물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까지는 좀 힘들 수 있는 운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좀 어쨌든 두 분이 잘 해나갔으면 좋을 텐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궁합적으로 한번 풀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궁합이 어쩌길래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럼 사실 궁합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잘 맞는 구석이 없어요. 사실은. 잘 맞는 구석이 없고, 그냥 그렇다고 또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조규남 대표 입장에서는 좋게 얘기하면 김대호 감독한테 뭔가를 이렇게 주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김대호 감독의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금기운인데 본인도 금이 많거든요. 많은 거 자꾸 주는 건 필요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궁합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합이 잘 맞으면 서로 이 손발이 잘 맞아서 잘 풀어나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주를 인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기업체 대표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는데요. 김대호 감독 같은 분을 이렇게 자기 밑에서 일을 시킬 때는 본인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참견을 하게 되면 이게 일이 틀어져요. 그러니까 네가 소신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뒤는 내가 다 봐줄게. 이러면은 아주 잘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참견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일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주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본질이. 그거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막 옆에서 참견을 해줘야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있죠. 얘기죠. 당연히.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누구를 앞세우고 거기 가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는 누구 밑에서 이렇게 지시받고 일하는 걸 잘 못해요.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런 성격상에서 차이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호 감독이 앞으로 31세의 운이 참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유는 괜찮습니다. 사주 테라피 이사와 편집자는요, 페이커라는 선수가 있는 SKT 팀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대호 감독도 매우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어서 저한테 사주를 풀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김대호 감독의 사주를 테라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운은 61세 저 한참 30년 후 얘기인데 그건 뭐 그 얘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61세 저런 운에서는 건강관리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내가 알 수는 없는데 건강을 보면은 대체로 건강한 체질입니다. 이분이 건강한 체질인데 간담이 약할 수 있어요. 간담.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사주입니다. 술을 아예 안 먹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다행이죠. 술을 못 먹어요, 이런 분들은. 술을 많이 먹으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술은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술을 전혀 안 먹는다.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본인 체질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소화기관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음식 이런 게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음식 이런 관리를 좀 잘해야 되고, 20대 때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건강 문제. 그런 게 있고, 이분한테 잘 맞는 색깔은, 물론 실을 넣고 보아야 더 정확히 나오지만 내가 볼 때는 초록색이나 파란색, 이런 색깔. 블랙 앤 화이트보다는 원색에 가까운 게 더 좋다. 초록색이나 파란색 또는 빨간색. 이런 색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운의 숫자라고 얘기하면 꼭 뭐 행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이분이 목 기운이 좀 약하거든요. 목, 나무 목. 그래서 목이 의미하는 숫자는 3하고 8을 뜻해요. 그래서 3이나 8 이런 숫자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의미하는 숫자는 불인데 2하고 7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나 해준다면 대체로 이분이 개수 물일주이기 때문에 물일주는 불이 돈입니다. 불이. 그럼 불이 돈인 사람은 돈이 들을 때 어떻게 들으냐? 어떻게 들을까요? 불같이 들어와요. 들을 때. 불처럼 확 들어와요. 나갈 때는. 나갈 때 불같이 쭉 나가요. 그래서 돈을 쉽게 벌 수는 있지만 돈을 쉽게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돈이 확 들을 때는 어떻게 되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 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부동산에 묻어둔다든가 현금 가지고 있으면 다 쓰니까 그렇게 남한테 꾸어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젊었을 때 큰 돈 들어오면 그럼 막 쓰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돈이 들어오면 부동산이라든가 이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반드시 30, 40대 때 해야 될 일입니다. 이분이. 돈은 평생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만 잘해주시면 30대 때의 그런 기반을 잘 닦아놓으면 인생이 전반적으로 편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주가 궁금한 연예인, 스포츠 선수, 또 정치인 등 셀럽 등의 이름과 그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음 촬영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주테라피 현암 김호진이었습니다.